썰라디오님, 저는 올해의 이른을 바라보는 오 회장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룬 것을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 말합니다. 강남에 빌딩이 있고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유명 재단의 이사로 흠잡을 데 없는 사모님 역할을 40년간 수행해 왔습니다. 제 아들은 황태자처럼 제국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였습니다. 제게는 아내보다, 아들보다, 어쩌면 저 자신보다 저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비서, 윤지수입니다. 윤비서는 23살 대학을 갓 졸업한 풋내기 시절에 제 비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러 지금 48이 되었습니다. 25년입니다. 한 여자가 꽃다운 청춘을 바쳐 제 그림자로 살아온 세월입니다. 윤 비서는 제 회사의 심장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6시에 출근하면 그녀는 5시 50분에 제 사무실에 불을 켜고 제가 마실 뜨거운 물과 그날의 첫 보고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지만 윤 비서는 제 혈압약이 바뀌는 주기까지 챙겼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어떤 넥타이를 매야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는지 모르지만 윤 비서는 제 기분과 그날의 일정에 맞춰 완벽한 넥타이를 골라주었습니다. 우리는 동지였습니다. 회사가 휘청일 때,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제 아내는 체면 깎인다며 골프 약속을 취소했지만 윤 비서는 제 옆에서 밤을 새우며 컵라면을 씹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남녀 사이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여자가 아니라 제 몸의 일부, 혹은 제 머릿속의 또 다른 뇌였습니다. 제 아들도 그녀를 윤 고모라 부르며 따랐고 아내조차도 윤 비서의 완벽한 일처리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오 회장의 성역이었습니다. 사건은 작년 겨울에 터졌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믿었던 부사장이 핵심 기술을 들고 경쟁사로 도망쳤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석 달간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당신 망하면 나도 끝이라며 날마다 전화를 걸어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이럴 거면 빨리 물려주시지라며 철없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제 곁을 지킨 건 윤 비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이서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링거를 꽂은 채 밤샘 회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25년의 경험을 총동원해 대신자를 법적으로 묶을 자료를 찾아냈고 저는 제 모든 인맥을 동원해 자금줄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겼습니다. 경쟁사는 백기를 들었고 배신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던 그날 밤 사무실에는 저와 윤 비서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제 집무실에서 20년 된 위스키를 땄습니다. 윤 비서 마셔. 오늘만큼은 마셔야겠어. 그녀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녀가 위스키 잔을 드는데 그 강철 같던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제 이성의 둑이 지난 25년간 단단히 걸어 잠갔던 그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저는 제 딸보다도 어린 그 여자를
아니, 저를 위해 청춘을 바친 그 여자를 제 비서가 아닌 여자로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지수야, 정말 고생했어. 제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비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제국을 지켜낸 승리의 밤, 제 사무실은 제 평생의 죄를 짓는 밀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완벽했던 동지 관계는 깨졌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삐걱거렸습니다. 윤 비서는 변했습니다. 평생 검은색 정장만 입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화사한 색의 스카프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녀가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났고 제 일정을 헷갈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일이 아닌 저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외부 미팅 중이었습니다. 아들 녀석 부사장입니다의 중요한 계약서를 제 책상 위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갔겠지요. 그때 윤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윤 비서가 켜놓고 나간 그녀의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저에게 보내려다만 이메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내용을 모두 읽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저에게 지수야라고 부르셨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5년이 꿈만 같습니다. 회장님께 저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습니까? 아니면 저 더 이상 윤 비서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차가운 아들의 눈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그 이메일을 출력해서 제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아버지, 녀석은 회사에서 단 한 번도 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 고모는 저한테 어머니가 바쁘실 때 제 도시락을 싸주던 사람입니다. 제 대학 졸업식에 어머니 대신 꽃을 들고 와준 사람입니다. 그런 윤 고모한테 아버지는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이 스캔들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어머니가 아시면 회사는 끝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윤 비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물려받을 회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제 피부치인 아들과 제 재고, 그리고 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여자 사이에서. 다음 날 저는 윤 비서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아들과 제가 나눈 일을 모르는 듯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 비서, 25년 고생했어. 이건 내 성이야. 그리고 여기 사직서.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피가 싹 가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자네 쉴 때 됐어. 그동안 너무 달렸잖아. 저는 그녀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내민 두툼한 봉투와 사직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펜을 들어 사직서에 이름, 석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민 퇴직금 봉투는 다시 제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제 25년 퇴직금은 그날 밤 지수야 그 한마디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썰라디오님, 그녀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안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자리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내는 자선 파티에 다니느라 바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썰라디오님, 저는 망했습니다. 새로운 젊은 비서는 제가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모릅니다. 제 혈압약 시간도 잊어버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인터콤을 들어 윤 비서를 부르려다 멈춥니다. 저는 제 제국을 지켰지만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 손으로 버렸습니다. 제 심장을 도려내고 제국을 지켰던 그날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지옥이라기엔 너무나 무미건조했습니다. 회사는 완벽하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없는 회의를 아들 녀석이 주관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재단 일에 바빠 여전히 제 얼굴을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성공의 궤도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윤비서, 아니 윤지수 씨가 떠난 후 새로 들인 비서는 30살의 유학파였습니다. 일은 빨랐지만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시하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커피를 달라고 하면 커피를 가져왔지만 윤 비서는 제가 커피라고 말하기 10분 전에 제 혈압과 그날의 날씨를 고려한 따뜻한 물을 먼저 내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유배당한 늙은 왕이었습니다. 제 손발이 모두 잘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이제 제게 결제를 올리지 않고 통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제가 40년을 바친 제국에서 저는 완벽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윤 비서가 떠난 지 1년이 되던 겨울, 회사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이 나타났습니다. 에이펙스 APX라는 신생 투자사였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그들은 지난 6개월간 저희 회사의 주력 사업을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면 그들은 귀신같이 우리보다 1% 낮은 가격을 써냈습니다. 우리가 10년간 공들여온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그들에 의해 한 발 앞서 언론에 공개되며 무산되었습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전략, 제 자금줄, 심지어 제 개인적인 습관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연일 회의를 소집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파이가 누굽니까? 대체 누가 우리 내부 자료를 빼돌리는 겁니까?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1년 전에 그 끔찍했던 위기가 떠올라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곁에 윤 비서가 없었습니다. 링거를 꽂고 컵라면을 씹어줄 동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찾았습니다. 스파이가 아니라 저쪽의 뇌를 찾았습니다. 아들은 모니터를 돌려 에이펙스의 임원진 속의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부회장 윤지수라는 이름과 함께 제가 본
적 없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5년간 검은색 정장만 입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화사한 흰색 투피스를 입고 짧게 자른 머리를 한 채 그녀는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고모가 저쪽 부회장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쫓은 그 여자가 지금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복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25년 청춘을 제국의 황태자를 위해 버려진 그 대가를 제국의 심장이었던 그녀가 이제 제국의 심장을 멈추게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그녀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 제 회사의 모든 약점을 말입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아들 몰래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제 전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25년간 제 귓가에 속삭이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강철처럼 차가운 CEO의 목소리였습니다. 만나지, 단둘이, 좋습니다. 제가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죠. 우리는 그녀가 예약한 한 정식집의 밀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늦게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저를 기다리게 한 적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건가?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무슨 짓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그녀가 찻잔을 들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복수인가? 나에 대한. 그녀가 웃었습니다. 제가 1년 전 그 밤에 보았던 그 눈물 젖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복수라뇨. 회장님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셨죠.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 회장님께서 25년간 가르쳐 주신 대로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게 자네 일인가?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회장님께서 버리신 것들을 주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소홀히 하셨던 거래처, 회장님께서 무시했던 시장의 흑음,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버리셨던 그녀는 잔인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멈춰다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님은 1년 전 제게 돈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제 25년의 가치를 그깟 종이 몇 장으로 환산하셨죠. 저는 이제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돈이 아니라 회장님의 전부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회장님의 회사 말입니다. 그녀는 저를 파멸시키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인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늙으셨습니다. 회장님의 아드님은 아직 어립니다. 그 회사는 이제 윤지수라는 심장 없이는 뛸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그 심장이 되겠습니다. 단 예전처럼 비서실이 아니라 회장실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국을 아들에게 물려주려다 장렬히 전사할 것인가? 아니면 제국을 살리는 대신 제 손으로 제 아들을 내치고 그녀를 제국의 새 주인으로 맞이할 것인가? 저는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라디오님, 저는 지금 제 평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자니 25년간 저와 함께 제국을 만든 그녀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녀의 손을 잡자니 저는 제 핏줄을 배신하고 제 평생의 적이었던 여자에게 제 모든 것을 상납해야 합니다. 그녀는 제게 일주일을 주었습니다. 저는 1년 전 그날 밤의 실수를 제 평생의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